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가 든다는 건 인생 곳곳에 생각지 못한 함정들이 숨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암이나 치매처럼 누구나 걱정하는 큰 문제들 말고 매일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소한 실수들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들이 알게 모르게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가장 흔한 10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떤 건 피식 웃음이 날 수도 있고 어떤 건 좀 뜨끔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 아니면 귤이라도 몇 개 까먹으면서 오랜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 나눠봅시다. 제가 말하는 단일 실패 지점이란 당신의 일상이 딱 한 가지에 달려있는 위험한 상황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주로 스마트폰과 도어락 비밀번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 번호를 하나도 못 외우고 스마트폰 단축번호에만 의존하다가 폰을 잃어버리면 당신은 그 순간 세상과 단절된 고립무원 신세가 됩니다. 또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갑자기 잊어버리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면 내 집 앞에서 도둑처럼 서성여야 하죠. 어느 날 새벽 휴대폰 충전기가 고장나서 편의점까지 잠옷 바람으로 달려가 본 적이 있나요? 혼자 살 때는 이런 작은 실수가 10배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바로 옆방에서 충전기를 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해결책은 이중화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수첩에 적어두고 비상용 카드키를 지갑에 넣어두세요. 충전기는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두세요. 비상 연락망도 자식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 아파트 경비실 번호까지 챙겨두세요. 외줄 타기가 아니라 양쪽에 난간이 있는 튼튼한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사회생활이 롤러코스터가 되기 쉽습니다. 며칠 동안은 배달기사님 외에는 말 한마디 안 하고 TV만 보며 지냅니다. 그러다 문득 외로움이 찬바람처럼 들이닥치면 갑자기 달력을 동창회, 산악회, 교회 모임, 결혼식으로 꽉 채워버립니다. 문제는 양쪽 다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만나는 기근의 시기엔 난 사람 필요 없어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다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폭식하듯 모임을 몰아서 하면 체력이 달려 며칠을 알아눕게 되죠. 사람 만나는 건 영양제와 같습니다. 한꺼번에 털어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섭취해야죠. 하루 10분 자녀와 통화하기, 경비원 아저씨와 인사 나누기, 친구에게 카톡으로 웃긴 사진 보내기 같은 소소한 접촉이 당신을 건강하게 합니다. 외로움을 김장철 배추처럼 쌓아두지 마세요. 은퇴하고 나면 건강보험료, 재산세,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들이 귀찮게만 느껴집니다. 요즘은 우편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전자고지서가 날아오죠. 귀찮다고 혹은 광고인 줄 알고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70대 김 선생님은 휴대폰으로 온 건강검진 안내 문자를 스팸인 줄 알고 계속 지우다가 무료 검진 시기를 놓쳐 큰돈을 써야 했습니다. 서류나 안내 문자를 피할수록 마음의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금요일 오전은 우편물과 문자 확인하는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처리하고 나면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내 행정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 그것이 내가 아직 건재하다는 증거입니다. 나이 들면 균형 감각이 도둑처럼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에이 물기가 있어서 그런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한국의 화장실은 타일 바닥이라 물기가 있으면 빙판길이나 다름없습니다. 낙상 사고로 고관절을 다치면 단순히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걷지 못하게 되면서 독립적인 삶 자체가 무너집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다는 건 노인네의 티를 내는 게 아닙니다. 내 두 다리로 당당하게 살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의 냉장고, 특히 냉동실은 검은 비닐봉지에 무덤인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국 끓여 먹어야지 하고 넣어둔 정체불명의 식재료들. 문제는 아까워서 끓이면 괜찮아 하고 드신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걸리는 식중독이나 장염은 젊을 때와 달리 탈수로 이어져 입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떡인지 생선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검은 봉지들은 과감히 버리세요.
냉장고가 깨끗해야 내 몸도 깨끗해집니다. 냉장고로 러시안 룰렛 도박을 하지 마세요. 식당에 갔는데 주문하는 기계 키오스크 앞에서 땀 흘려본 적 있으시죠? 스마트폰은 또 왜 그리 복잡한지 자꾸 업데이트하라고 뜹니다. 귀찮고 무서워서 쓰던 기능만 쓰자 하고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는 이제 생명줄입니다. 택시, 호출, 카카오티, 장보기, 은행 업무가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미루고 비밀번호 관리를 안 하면 보이스피싱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습니다. 자식이나 손주에게 배우는 걸 부끄러워 마세요. 이거 주문하는 법 좀 알려다오라고 묻는 건 흉이 아닙니다. 배우고 익혀서 스마트폰을 내 비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 문턱이 높든 소파가 없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변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좌식 생활을 고집하다가는 관절이 다 망가집니다. 집안의 문턱을 없애고 바닥에 널브러진 전선들을 정리하세요. 현관에 의자를 두어 앉아서 신발을 신으세요. 이건 폼이 안 나는 일이 아니라 집에서 더 오래, 더 편하게 살기 위한 지혜로운 인테리어입니다. 늙은이가 무슨 호사를 누려 애들 주게 아껴야지. 한국 부모님들은 본인을 위해서는 돈을 너무 안 씁니다. 보일러도 잘 안 틀고 과일도 흠집 난 것만 사 드시죠. 하지만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건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 소소한 기쁨입니다. 친구와 마시는 맛있는 커피 한 잔, 향기 좋은 바디워시, 제철에 사 먹는 싱싱한 딸기. 이런 건 낭비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연료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가? 대신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를 물으세요. 바쁜 애들 신경 쓰게 하면 안 돼. 이 마음 때문에 아파도 참고 무거운 쌀가마니도 혼자 들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병을 키워서 응급실에 실려가면 자식들 가슴은 더 무너집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전화보다 스마트폰으로 쌀 주문하는 법 좀 알려달라는 전화를 100배 더 반깁니다. 미리 도움을 요청하는 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큰 사고를 막는 현명한 처사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마세요. 수십 년 다닌 동네 내과 원장님과의 의리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너무 복잡해서 한 의사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요라는 말만 듣고 통증을 참지 마세요.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도 받아보고 필요하면 소견서도 받으세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의료 드림팀을 꾸려야 합니다. 여러 전문가가 나를 지켜볼수록 건강의 사각지대는 줄어듭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 시니어들이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뜨끔하셨나요? 괜찮습니다. 그건 아직 고칠 시간이 충분하다는 뜻이니까요. 인생은 거친 파도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고 항해하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냉장고 정리도 좀 하시고 맛있는 커피도 한 잔 사 드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